쟤는 바보야. 수학도 못해. 매일 결석하며 수업 중 멍 때리는 소녀를 모든 교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수학경시대회 만점 1등자 발표에서 그 소녀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학교는 충격에 빠졌고 교장은 급하게 계약서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우리 학교 소유야. 하지만 소녀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폐 차장에서 혼자 공부한 제가 왜 당신들 것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SNS에 폭탄 선언을 올렸습니다. 평소엔 문제아 취급하다가 유명해지니까 주인 행세? 진짜 역겹네요. 교육계를 뒤흔든 폐차장 천재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미국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윤소희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학교의 리듬에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사실 맞추고 싶지도 않았죠. 소희 왔네. 담임 선생님인 존슨이 출석부를 확인하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2번이나 빠졌었거든요. 소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쟤 오늘은 왔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여기서 하는 수업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수학 시간이 되자 윌슨 선생님이 칠판에 2차방 정식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반 전체가 조용했죠. 소희는 속으로 답을 계산했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하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소희, 한번 해볼래? 윌슨이 갑자기 소희를 지목했어요.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어? 맨날 멍 때리기만 하는데. 소희는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잡는 순간 마음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미적분학 문제들을 매일 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일부러 틀렸습니다. 아니, 틀린 척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역시라는 표정이 뻔히 보였지만 소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소희가 학교를 자주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폐차장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수업이 너무 쉬워서 시간이 아까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희는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시락도 없이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다른 아이들은 그룹을 지어 떠들고 웃었지만 소희에겐 그런 일상이 낯설었습니다. 소희야, 상담실 좀 와봐. 존슨이 소희를 불렀어요. 상담실에는 스쿨 카운슬러인 브라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요즘 결석이 너무 잦아. 뭔 일 있어? 브라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영어 보충 수업을 다시 들어볼까? 소희는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 영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그걸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 상황은 어때? 부모님과 대화는 잘하고 있어? 브라운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소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빠와 함께 폐차장 창고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엄마는 1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걸. 방과 후 소희는 다른 아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근처 공공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곳이 소희의 진짜 교실이었거든요.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늘은 MIT 오픈 코스웨어에서 선형 대수학 강의를 들을 예정이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화면에 집중하자 학교에서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아, 이건 좀 어렵네. 소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흥미로웠거든요. 문제집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어요.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들이 소희에게는 퍼즐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곧 문 닫아요라고 말할 때까지 소희는 공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소희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 취급받고 집에서는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만으로 버텨나갔어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죠. 폐차장 뒤편 작은 창고, 소희의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녹슨 부품들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희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소희야, 밥 먹어. 아빠 윤철수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내밀었어요.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안 드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나는 나중에 먹을게. 너부터 먹어. 윤철수는 웃으며 답했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자신의 몫까지 딸에게 주려고 한다는 걸. 소희는 삼각김밥을 반으로 나누어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 두 사람은 고장난 SUV 뒷좌석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이 차는 소희의 공부방이기도 했습니다. 뒷좌석에는 낡은 담요와 베개, 그리고 소희의 보물 같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거든요. 학교는 어때? 윤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괜찮아요. 소희는 대충 답했습니다. 아빠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학교에서 문제아 취급받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소희야, 미안해. 윤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윤철수는 딸의 의젓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겨우 16살인데 어른보다 더 단단한 소희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밤이 되자 소희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를 들을 예정이었어요. 고급 미적분학 마이너스 다중적분과 벡터 해석학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헉, 이거 완전 어려워 보이는데? 소희가 혼잣말을 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신났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재밌었거든요. 헤드폰을 끼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써내려가자 소희는 종이에 따라 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이 부분이 포인트구나. 1시간쯤 지나자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벡터의 발산과 회전에 관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빠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부품들을 옮기느라 허리가 아픈지 신음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아빠랑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소희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 화면에 집중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공부를 마쳤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차 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폐차장의 소음이 들렸지만 소희에게는 익숙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소희는 생각했어요. 윌슨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아이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또 도서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소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소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소희는 눈을 감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커다란 강의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희, 또 빠졌네. 존슨이 출석부에 체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였어요. 교무실에서는 소희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교장 앤더슨이 소희의 파일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고 수업 참여도도 최악이야.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어 담당 교사 데이비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끔 에세이를 보면 문법이나 어휘력은 나쁘지 않거든. 그럼 뭐가 문제지? 윌슨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어요. 수학 시간에 보면 완전히 멍한 상태야. 간단한 문제도 못 풀고. 가정 환경을 조사해 봐야겠어. 상담교사 브라운이 제안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한편 소희는 공공도서관 지하 열람실에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공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추상대수학 굴론의 기초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소희가 작은 소리로 감탄했어요. 갈루와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처음 접하는 개념임에도 빠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소희를 쳐다봤어요. 너 고등학생이야? 네, 소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헉, 근데 그거 대학원 수업 아니야? 나도 수학과인데 그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대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희는 당황해서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아,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대학생이 더 놀랐어요. 야, 너 완전 천재 아니야? 이름이 뭐야? 소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새로운 자리에 앉아 다시 강의를 재생했어요.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증명을 써내려가자 소희는 집중해서 따라갔습니다. 아, 여기서 중간값 정리를 쓰는구나. 소희가 무릎을 쳤어요.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였습니다. 소희야, 오늘 일찍 와. 저녁 같이 먹자. 소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곧 갈게요.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 소희가 멈춰섰어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니 개인 참가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가비 $20. 소희가 중얼거렸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한번 해볼까? 소희는 스마트폰으로 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우와, 문제 수준이 꽤 높네. 소희가 기출문제를 보며 감탄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소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나가봐도 될까? 만약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아니, 혹시라도 상을 받는다면? 아빠한테 말해볼까? 하지만 참가비 $20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요즘 아빠가 일거리가 줄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폐차장에 도착하자 아빠가 손을 씻고 있었어요. 소희 왔구나. 오늘 치킨 시켰어.
헉, 진짜요? 소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치킨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응, 오늘 큰 일감이 들어와서 말이야. 윤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소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소희는 아빠의 기분 좋은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제가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수학 경시 대회? 윤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소희가? 네. 근데 참가비가 좀. 소희가 머뭇거렸습니다. 얼마인데? 윤철수가 즉시 물었어요. 20달러예요. 윤철수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지. 우리 딸이 수학을 좋아하는데. 소희는 감동했어요. 아빠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비록 아빠는 소희의 진짜 실력을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수학 경시 대회 당일 소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깨끗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그리고 아빠가 생일에 사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소희야, 아침 먹고 가. 윤철수가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와 우유를 내밀었어요.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대신 응원하고 있을게. 윤철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혀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니까요. 대회장인 시립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온 것 같았는데 혼자 온 소희가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쟤 혼자 왔네?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몇몇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소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제지와 답안지가 놓여 있었어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작. 소희는 천천히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 완전 쉽네. 문제는 복소수 평면에서의 기하학적 해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희에게는 며칠 전에 하버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연필을 들고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아직 문제를 읽고 있을 때 소희는 벌써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합론이었어요. 이것도 쉽네. 소희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MIT 공개 강의에서 본 적이 있는 유형이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술술 풀렸어요. 주변 학생들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고 있는데 소희는 이미 반 이상을 풀어버렸습니다. 쟤 벌써 그렇게 많이 풀었어? 옆자리 학생이 소희의 답안지를 힐끗 보며 놀랐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미적분학과 급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스탠포드 강의에서 본 내용이었어요. 소희는 자신 있게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추상대수와 정수론이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독학으로 공부했던 갈루와 이론을 응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접근해보자. 소희는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증명 과정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어요. 시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을 때 소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 맞네. 두 번째도 맞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계산 실수나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문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만 일찍 끝낸 건 아니겠지? 소희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처럼 여유로운 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완전 미쳤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나는 세 번째 문제부터 막혔어. 이번에 만점자 있을까? 진짜 어려웠는데. 소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소희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폐차장에 도착하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어려웠어? 그냥 할만했어요. 소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윤철수는 딸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적어도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소희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위상 수학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소희 학생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전국 고등학생 수학경시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소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하셨어요. 그것도 유일한 만점자로 말이죠. 네. 소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말요? 진짜 1등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마지막 문제는 대학원 수준인데 완벽하게 풀어내시더라고요. 소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한 거예요. 시상식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 인터뷰도 가능하신가요? 여러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언론 인터뷰요? 소희가 당황했어요. 네, 특히 이번 우승자가 무명의 고등학생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웨스트필드요? 거기 수학 특성화 프로그램 있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공립학교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위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사교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소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독학이요. 집에 돌아가서 아빠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제가 전국 1등 했어요. 뭐? 윤철수가 들고 있던 렌치를 떨어뜨렸어요. 진짜? 정말로? 네. 유일한 만점자래요. 소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윤철수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었지만 소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희가 전국 1등을. 윤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야, 제가 그 수학 천재래. 헐, 진짜? 맨날 멍 때리던 애가? 교무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존슨이 급하게 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반 윤소희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 했대요. 뭐라고? 교장 톰슨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항상 결석하던 애가? 네, 지금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요. 톰슨 교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우리 학교 홍보에 딱이야. 수학 시간이 되자 윌슨이 소희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희야, 축하한다.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소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어? 학교에서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소희는 피식 웃었어요. 집에서 따로 공부했어요. 어떤 교재로? 인터넷 강의요. MIT, 하버드, 스탠포드. 소희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윌슨의 눈이 커졌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네, 오픈 코스웨어 있잖아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버드 강의를 듣는다고? 완전 천재네. 그럼 우리가 하는 수업은 쟤한테 완전 유치원 수준이겠다. 점심시간에 평소와 달리 여러 아이들이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소희야, 나랑 친구할래? 수학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우와, 너 진짜 대박이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변한 태도들이 어색했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내가 유명해지니까 관심을 갖는구나. 소희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교장실에서 소희를 불렀어요. 소희야, 축하한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신문 인터뷰할 때 우리 학교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소희는 톰슨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네. 며칠 후 학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는 각종 언론사 명함들이 쌓여 있었고 교장 톰슨은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톰슨이 교사회의에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CNN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소희 때문에. 정말요? 존슨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하버드, MIT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네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윌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솔직히 우리가 소희를 가르친 건 별로 없잖아요. 애가 거의 독학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중요해? 톰슨이 손을 흔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이잖아.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소희 학생 관련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톰슨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오케이. 바로 미팅 잡아. 한편 소희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수군거렸거든요. 저 애가 그 천재래. 헐, 진짜 평범해 보이는데 하버드 강의를 혼자 듣는다니까? 소희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옮겼어요. 조용한 곳을 찾아 3층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소희야, 지금 학교로 올 수 있어? 톰슨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중요한 사람들이 왔어. 얼른 와. 소희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실 앞에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교장실에 들어가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었어요. 어머, 소희구나. 톰슨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학 천재. 소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톰슨이 소희를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소희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가져오셨어. 교육청 관계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희 양,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언론 인터뷰나 대학 입학 관련 모든 일들을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리하고 싶어요. 관리요? 소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소희 양 같은 인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해요. 그래서 관계자가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사인해 주세요. 소희가 서류를 받아보니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재관리 및 지적재산권 위탁계약서. 이게 뭐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톰슨이 끼어들었어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소희를 더 잘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소희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자윤 소희의 모든 학술적 성과, 언론 출연, 이미지 사용권은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귀속된다. 계약자는 사전 승인 없이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할 수 없다. 계약자의 대학 진학 및 장학금 관련 모든 권리는 관리기관이 대행한다.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톰슨이 당황했어요. 뭐가 이상해? 여기 보세요. 소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제 이름이나 성과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도 학교가 관리한다고? 기자 중 한 명이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이런 상황도 기사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소희야, 그게 아니라. 톰슨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교육청 관계자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소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인 안 할게요. 소희야? 톰슨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거야. 소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학교가 유명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장실을 나온 소희는 복도를 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소에는 문제 학생 취급하더니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습니다. 계정을 만든 적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인 것 같았어요. 윤소희메스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수학 공식이 적힌 칠판 사진으로 설정했어요. 첫 번째 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고등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만점으로 1등을 한 윤소희입니다.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에게 이상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제 이름이나 성과를 학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제가 벌 수 있는 돈도 학교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잠깐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정말 올려도 될까? 하지만 화가 나서 계속 썼어요. 평소에는 저를 문제 학생 취급하면서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우리가 키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폐차장 창고에서 살면서 태블릿 하나로 독학했어요. 학교에서 도움받은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없네요. 샵 수학 천재, 샵 독학, 샵의 자장소녀, 샵 교육 현실 해시태그를 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뭐, 계약서? 윤철수가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소희 성과를 왜 학교가 가져가? 그러게요. 완전 말이 안 되죠.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 사인 안 한 거. 윤철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소희가 혼자 공부해서 이룬 건데 왜 남이 가져가? 그날 밤 소희의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정도였는데 몇 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실화야? 완전 어이없네. 폐차장에서 독학으로 전국 1등? 진짜 대박. 학교 진짜 뻔뻔하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응원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의 포스트는 10,000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톰슨 교장이 소희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이게 뭐야? 톰슨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소희의 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쓴 거예요. 생각을? 이건 우리 학교를 비방하는 거잖아. 톰슨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비방이 아니라 사실이죠. 소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난리 났어. 우리 학교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소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진실? 톰슨이 비웃었어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건 사실이잖아. 교육받았다고요? 소희가 웃었어요. 언제요? 제가 수업 시간에 손들고 발표한 적 있나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 가진 적 있나요? 톰슨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교장실을 나오면서 소희는 속 시원했어요. 드디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복도에서 몇몇 아이들이 소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쟤 진짜 대단하다. 학교랑 정면 승부하네. 나도 저 정도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 소희는 당당하게 교실로 향했어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소희의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연락을 해왔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폐차장 천재 소녀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유명한 교육 전문 유튜버가 소희와의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수학 천재 윤소희 학생입니다. 소희는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려요. 전국 수학경시대회 만점 우승. 정말 대단해요. 어떤 기분이세요? 뿌듯하죠. 그동안 혼자 공부한 게 인정받은 기분이에요. 혼자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학원이나 과외 없이 독학만으로 하신 건가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터넷 강의만 들었어요. MIT,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대학교 강의들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와, 그런데 최근에 학교와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소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네, 제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 이름이나 성과를 학교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벌 수 있는 돈도 학교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었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심하네요.
평소에는 저를 문제 학생 취급하면서요. 소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업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쉬워서 지루했던 거죠? 맞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대학 강의 듣는 게 나았어요. 지금 생활 환경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소희는 잠깐 망설였다가 답했어요. 네, 아빠와 폐차장 창고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1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공부해서 전국 1등이라니. 학교 진짜 뻔뻔하네. 도움도 안 주면서 성과만 가져가려고 해. 응원해요. 소희님 파이팅. 이런 애가 진짜 천재지. 인터뷰가 끝난 후 소희에게는 수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대학교에서 특별 입학을 제안했고 장학금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제안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것이었어요. 소희 양, 우리 대학에 특별 입학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버드 입학처 담당자가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소희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요? 네, 소희 양 같은 인재는 우리가 꼭 모셔야 해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소희가 하버드 입학 소식을 발표하자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소혜 학생의 하버드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희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학교의 위선적인 태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마지막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올렸어요. 하버드 입학이 확정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교육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문제아가 아니었어요. 단지 시스템에 맞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 윤철수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소희야, 정말 잘했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도 같이 가요. 하버드에서 기숙사 말고 아파트에서 살 수 있대요. 윤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폐차장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 하버드까지 이어졌구나.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거라고. 몇 년 후 소희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꿈의 달이라는 장학금 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여전히 말했어요.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꿈이 있다면 어디서든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소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소희에게 물었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지 않았나요? 소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 인정은 성적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믿어준 아빠의 눈빛,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며 웃어주신 미소, 그리고 지금 제 장학금을 받고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감사 인사. 그런 게 진짜 인정이었어요. 그럼 학교를 원망하지는 않으세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할 시간에 더 좋은 일 하는 게 낫죠. 사실 그 학교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무시당할 때 견디는 법을 배웠거든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남이 정하게 하지 마세요. 교실벽 안에 갇혀 있을 필요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어요. 폐차장 창고든 작은 원룸이든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만의 하버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믿고 계속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문제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반짝일 여러분만의 순간이 올 거예요.